네, 이번 시간에는 어파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파인 스페이스라는 뭐냐면 어떤 공간인데 이 오리진,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어떤 옵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벡터 스페이스, 벡터 서브 스페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들은 그 0벡터를 하나의 원소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됐었죠. 근데 이 어파인 스페이스는 오리진으로부터 어떤 일정 거리를 띄고 있으니까 0벡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파인 스페이스는 더 이상 이제 벡터 스페이스 혹은 벡터 서브 스페이스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벡터 스페이스 V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V에 X0라는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는 V의 이 벡터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U라는 벡터 서브 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엘리멘트,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X0와 U를 더한 이러한 벡터들의 집합, 이게 바로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V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인데 어떤 애들이냐면 X0와 이 U라고 하는 벡터 서브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엘리멘트들 간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벡터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도 V라고 하는 벡터의 어떤 일종의 서브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는 공간을 우리가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 혹은 V의 리니어 매니폴드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 U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디렉션 혹은 디렉션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X0, 이 U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에 더해지는 이 X0를 서포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서브 스페이스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이 하이퍼플레인의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는 보통 이런 파라미터들로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 디멘셔널 어파인 스페이스 L이 있다고 해보죠. L은 x0 더하기 u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x0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벡터예요. V라는 벡터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어떤 서포트 포인트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U는 벡터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당연히 V에 속하는 그러한 벡터 서브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당연히 어떤 벡터 서브 스페이스니까 우리가 베이시스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B1부터 BK개까지 이 K 디멘셔널 서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K개의 어떤 오더드 베이시스가 있다고 해보면 이 L, 어파인 서브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X들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U에 존재하는 임의의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니까요. 이 U라고 하는 벡터 서브스페이스는 B1부터 BK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U에 존재하는 임의의 벡터를 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여기에 X0를 더해준 것, 그것들의 집합이 바로 어파인 서브스페이스죠. 자, 그래서 어파인 서브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떤 방향 벡터 B1부터 BK 그리고 파라미터 람다1부터 람다 K를 이용한 이 어파인 서브스페이스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이 원디멘셔널 어파인 서브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x0 더하기 람다 곱하기 x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기 x0랑 x1이 우리가 흔히 직선을 표현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x0랑 x1은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멘전, 엑시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U는 이 벡터 서브 스페이스는 이 방향 벡터
x1이라고 하는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일 거예요. x1이라고 하는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x1이 결정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x0라고 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아래 표현된 그림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원점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u라고 하는 어떤 방향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x0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하나 더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u에다가 람다를 곱해주면 우리가 방향은 보존이 하되 길이가 다른 무수히 많은 수의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러한 람다 u가 존재하는 이 공간이 바로 u라고 하는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벡터를 하나 뽑아서 임의의 벡터를 하나 뽑아서 x0랑 더해주면 항상 이러한 벡터 이 라인선상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파인 서브스페이스고 우리가 이 어파인 서브스페이스는 x0에다가 임의의 어떤 상수를 곱한 u를 더해준 것 이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디멘저널한 어파인 서브스페이스 이 Rn에서의 이 2디멘저널 어파인 서브스페이스가 바로 플레인입니다. 평면이죠. 그래서 이 플레인에 대한 파라미터 이퀘이션은 y는 x0 더하기 람다 1 x1 더하기 람다 2 x2가 될 거고요. 여기서의 x1과 x2가 바로 V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U는 x1과 x2가 스팬하는 그러한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x1과 x2는 당연히 베이시스니까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일 거고요. 그래서 이 U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임의의 벡터와 x0를 더한 그 결과들의 집합 그게 바로 2디멘저널 어파인 서브스페이스 즉 플레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n-1 디멘전으로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파인 서브스페이스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차원에서의 플레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을 표현해주는 그런 파라메트릭한 이퀘이션은 y는 x0 더하기 람다 i xi들의 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의 xi들 x1부터 xn-1까지 총 n-1개의 이 벡터들은 이 u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이퍼플레인은 어떤 서포트 포인트 x0 얘가 바로 그 오프셋을 표현해주는 그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n-1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이것들이 u에 대한 베이시스를 이루어야 되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로 디파인 되는 그 어파인 서브스페이스가 바로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파인 스페이스는 사실 리니어한 벡터 서브스페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원점을 포함하고 있냐, 포함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매핑에서 다뤘던 이 리니어 매핑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 어파인 매핑에서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 어파인 매핑이라는 것은 이 어파인 스페이스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리니어 매핑인데 오프셋이 그만큼 더해지는 옵셋이 더해진 그런 결과를 주는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 V하고 W가 있고요. 여기에 P라고 하는 리니어 매핑이 존재합니다.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가는 이러한 매핑이 있고요. 그리고 W, 이 코 도메인에 A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이러한 매핑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는 X가 BX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되는 게 이제 리니어 매핑이 될 텐데 이 리니어 매핑의 결과에다가 A라고 하는 벡터를 항상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매핑된 결과가 어떤 오프셋을 가지겠죠. 이러한 종류의 매핑을 우리가 어파인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A 벡터는 이 매핑의 이제 트랜슬레이션 벡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리니어 매핑에서 보존됐던 성질들 예를 들면은 리니어 매핑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각각의 매핑을 수행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리니어 매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파인 매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x가 주어져 있고 얘를 어파인 매핑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어파인 매핑을 하면 결국에는 어떤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그냥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어파인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이 리니어 매핑과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